자, 잠시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멘트?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쉬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오신 대추랑 이거 맛이 좀 어떠신가요? 먹어봤는데 호두랑 어때요? 약간 달달하네. 네,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밥 먹고 이렇게 후식으로 입가심? 하나씩 먹거나 뭐 한 저녁 먹기까지 기다리기 현기증 날 때 이럴 때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국에는 안 팔겠죠? 이거는 네, 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대추 종류도 그리고 다를 거니까. 거기서 이제 간식거리 몇 가지 좀 사가지고 집에서 또 먹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특히 마음에 들어한 디저트가 있었거든요. 뭔가요? 장가게 어떤 그 뭔가 특산품 같은 거 하나 제가 사왔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아내가 이제 막 찾아봐 보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거기 가야지만 거기서는 사실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케이블카 그게 2시간 있나 봐요. 타셨다며. 그러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고 원래 아니 거기가 관광지니까 중국인들도 중국에서도 거기가 관광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수출 이런 거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진짜로 좋은 건 자국 안에서만 소비한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다비님께서 네. 들고 오신 만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비님 오늘은 어떤 만화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스토리 스에나가 유키 그리고 작화 모에 타카마사의 네. 아카네 이야기라는 만화를 들고 왔습니다. 딱 다비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가요? 언젠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네. 저는 표지 예전에 보고 표지 디자인 되게 이쁘다. 캐릭터가 되게 에너지 있게 탁 뭘 하고 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작품인지 몰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자 어떤 작품인지 스토리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마법 같은 라쿠고에 매료된 아카네는 아버지의 어느 공연을 계기로 자신도 라쿠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17살이 된 아카네가 목표 삼는 것은 라쿠고계의 최고위 시누치가 되는 것. 인류의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이 아카네를 기다리는데 라고 이제 줄거리가 나와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단행본이 지금 12권까지 나와 있고 한국에서는 6권. 6권 이제 나오고 있고. 거의 네, 2배 근데 나왔네요. 예, 많이 나왔고 이제 이북으로는 5권까지 나와 있어서 네, 저희가 5권까지 5권까지 보고 봤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연재가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이 작품이 주간소년 점프 본지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서 주간 만화이기 연재라서. 때문에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이제 뭐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이들이 하고 있는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소재. 그쵸. 행위 있잖아요. 라쿠고. 라쿠고. 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딱 해왔는데 이 만화가 그래서 라쿠고에 대한 만화예요. 한 소녀가 라쿠고 계의 어떤 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라쿠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라쿠고는 일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1인 만담, 1인 만담 공연이고요. 어떤 요새라고 하는 무대에서 라쿠고가 한 사람이 약간 무대 장치 없이 뭐 음향이나 어떤 소품,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어떤 배치 같은 거 하지 않고 자기 라쿠고가 한 사람이 정해진 레퍼토리 만담을 풀어나가는 1인극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쌈박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의 말하는 능력, 연기력 그거 하나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일본의 전통 공연이고요. 이 만담, 라쿠고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많겠지만은 저희가 오늘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쿠고에는 계급이 4개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라쿠고에는 첫 번째 미나라이, 두 번째 젠자, 세 번째 후타츠메, 네 번째 시누치라고 하는 이 4계급이 있고요. 맨 첫 번째인 미나라이는 어떤 막 시작한 막 배우기 시작한 견습생을 미나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젠자인데 이제 배우는 게 있어. 스승님이 있고 선배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이제 라쿠고에 입문하고 어떤 신입생 느낌으로 천천히 한 발씩 딛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문파에 들어간 상황인 거네.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어떤 관록이 쌓였다. 라고 하면은 이제 후타츠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후타츠메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정말 라쿠고의 전문가가 되었다, 라쿠고의 마스터가 되었다, 어떤 선생님의 경지에 올라갔다 하면은 그것을 라쿠고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는 시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네 이야기는 아카네가 견습 단계인 미나라이부터 시작을 해서 라쿠고가의 최고 등급인 시누치가 되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게 점프에서 연재되는 만화잖아요.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모르고 봐도 점프 스타일이에요. 너무 전형적인 점프 스타일의 만화고 딱 그 어떤 기승전결의 방식이나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주인공의 성격,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성격 대체로 다 딱 그 왕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봤어요. 그냥 쑥. 그쵸. 술술 넘어가죠. 술술 넘어가서 볼 수 있는. 제가 그 소개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거 왜 그것도 재밌어? 이것도 되게 빨리 보긴 했는데. 이세계 피크닉 저도 제가 하자고 해놓고 또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그냥 쑥 보고 이거 보니까 이제 마음이 또 한결 편해져서 그 뒤로 이제 또 봤던 건데 어쨌든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아카네 이게 일단 어쨌든 여주인공이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약간 좀 펼쳐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어야지 이야기 따라가는데 좀 이렇게 흡입력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여주인공의 매력은 전 초반에는 좀 그냥 무난한 정도? 뭐 엄청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왕도적이라서. 클래식하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소재만 지금 라쿠고지 그냥 헌터 그냥 드래곤볼 그냥 딱 그 식이에요. 메달리스트야. 그래 맞아요. 그냥 딱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다뤘던 그 만화 주인공이에요. 그냥 남자 주인공이 아니고 여자 주인공일 뿐이고 판타지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 그 문화를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흥미롭고 재밌긴 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막 그 어떤 소년 활극처럼 다뤄지는 정말 그런 소재일까? 그럴 만한 소재가 맞나? 그거는 좀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그 판소리 같은 거잖아요. 좀 많이 다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려나? 달라요. 어쨌든 판소리도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식인 그렇죠. 거잖아요. 판소리 근데 음악적인 옆에 고수가 같이 해주니까 얼쑤 이런 거. 그거는 그래도 일단 음악은 음악이기도 하니까. 좀 근데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지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일본에서도 전통적이고. 실제로 라쿠고 공연을 안 본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저희 중에서도 판소리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다르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제 세대들은 일본의 제 세대들은 아마 라쿠고를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알긴 알겠지. 그렇죠. 그 정도의 입지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이거 작품 이제 보면서 처음으로 스파이 패밀리처럼 이북으로 연주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림 연출 방식이 너무 그 전자체계로 볼 때 시원시원하게 읽힐 수 있는 타이포 크기와 그림 연출을 쓰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보면서 점프 스타일에서 점프도 했는데 점프 플러스라 그러나요? 거기서 연재됐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변화하고 있는 취지의 연출 중에 하나구나.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는 있었는데 점프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다니까는 그거 좀 놀랬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예요. 깔끔하고 보기 편하고 해석이 쉽잖아. 확확 와닿는 해석의 그림이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소재도 독특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야기는 뻔하잖아. 이야기는 그렇죠. 구조는 사실은 이야기는 뻔한데 캐릭터의 그 귀여운 열혈이라고도 하죠. 그거 보는 풋풋한 맛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장르의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 만화가 이제 저희 같은 나이에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쿠고라는 게 내가 알 리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겠구나. 그 세계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 마치 고스트 바둑왕 보듯이. 무조건, 근데 고스트 바둑왕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 근데 그 세계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달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미겠구나라고 씩 봤는데, 근데 저는 실망인 게 아니고 재미가 없었어요. 실망하진 않았어요. 실망한 거랑 좀 다른 거. 실망한 거는 뭐 만화가 이따위야 이런 느낌이면은 그런 거는 절대 아닌데, 왜 재미가 없었냐면 이 작품에서 라쿠고를 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이 라쿠고라는 공연이. 네, 왜냐하면 나는 이 공연을 못 본 거야 한 번도.
상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볼 때 캐릭터가 뭐를 대사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속으로 조금이라도 연기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페이지 펴놨는데 아빠가 엄마를 하고 있어 라고 아빠가 엄마를 하고 있어 라쿠고 공연하는 아빠를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면은 아빠가 엄마를 연기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라쿠고 공연을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내가 알건 최대한 비슷한 거는 아가씨에 나왔던 김민희 씨가 하는 그런 느낌밖에 김민희요? 김민희 씨가 했던 그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읽는 건 아닐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라쿠고가 아니고 이게 판소리였다. 그럼 나한테 느낌이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춘향이가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딱 읽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안 와닿으니까 그 이상의 재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만화가 꽤 재밌고 좋은 만화인데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만화인데 이 만화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본의 라쿠고 공연을 한번 찾아봐라. 찾아봐야 되나?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저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저런 뭐 1인 다역을 하는 거니까. 성윤 작가님의 오늘 이제 그 스탠스를 알았으니까 제가 또 이제 좀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만화는 사실 근데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라쿠고가 확실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한 차례 되게 좋은 라쿠고 만화의 선례로 쇼와 갤로쿠 라쿠고 신중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재밌고 좋은 만화인데 한국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라쿠고 소재가 아니라 다른 만화였으면 무조건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 것은 아마 라쿠고의 탓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 만화도 사실은 점프 본지에서 연재되는 만화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동시에 또 이 만화의 되게 장점들 어떤 이 만화의 특징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도 라쿠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만화가 점프에 되게 클래식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그 중에서도 소년 만화 중에서도 이제 갈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사실은 복수극의 갈래하고 스포츠물의 갈래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만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카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라쿠고를 먼저 했었던 아카네의 아버지. 이 아라카와 일문에 먼저 들어가셨던 아버지가 이제 후타츠메셨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꼭 이번에 시누치가 되어야겠어 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라카와 일문의 시누치로 계시던 분이 그날 이제 시누치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을 전부 너네는 파문이다. 이제 너네는 다시 라쿠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나가라 하고 다 내보냈어요. 아카네 아버지까지. 그래서 그날 아카네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라쿠고를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그런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도 라쿠고가 되고 싶고 나중에 시누치가 되어서 이 아빠를 파문시킨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그게 아니었다. 너는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좀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그 축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한테 매료되어서 자기도 좋은 라쿠고가가 되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방향성도 있단 말이죠. 중간에 어떤 토너먼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라쿠고라는 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안에서 파문 그리고 개그 어떤 심사 이런 라쿠고 특유의 제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사실 복수극하고 어떤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서 복수 이외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향상을 하는 지점은 사실은 저는 최애아이하고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느낌은 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점들을 라쿠고가 되게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는 이제 판소리를 TV 같은 데서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뭐 발성을 하고 공연장이 어떤 모습이고 그런 거는 아는데 라쿠고는 정말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잠깐만 그 다비님은 라쿠고 공연을 보셨어요? 저는 그 라쿠고 심중의 애니메이션하고 원작을 본 상태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실제 공연은 본 적이 없죠. 실제 공연은 라쿠고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게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전우님이 이게 주인공이 왜 이렇게 활극처럼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가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이 만화가가 이 라쿠고만 그냥 라쿠고 이야기만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안 전달이 안 되니까. 사실 소재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되게 특이하기도 하지만 특이하다는 그만큼 마이너하다기도 하기도 한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젊은층한테도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약간 옛날 거, 지나간 거.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판소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다이나믹하게 만든 거지 좀 더. 예전에 그 수지 씨가 찍었던 영화 있잖아요. 판소리 하는 영화. 있었나? 뭐 있죠? 망했어요. 헤어화. 헤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 수지라는 배우가 그때 건축가개론 찍고 제일 잘 나갈 때인데 그 당시에는 잘 못 씻고 이러니까 얼굴 시커멓고 이렇잖아요. 그 느낌 살리면서 흑백으로 판소리하는 도리화가. 도리화가를 찍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판소리가 관심의 대상, 수지가 나오는데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야.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좀 더 그 라이벌 구도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캐릭터들이 등장. 그리고 캐릭터들 보면은 다 개성 있게 생겼잖아. 메달리스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그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아까 성윤 작가님이랑 스탠스가 좀 다르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일단 되게 재밌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만화가 좀 잘했다 싶었다고 생각한 게 그 라쿠고 장면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거는. 저는 그 라쿠고 장면을 어쨌든 저희가 뭐 그 공연을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저는 이 만화를 보는 일본 젊은 애들도 본 애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조금만 설명드리면 라쿠고 장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하는 거를 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를 그 라쿠고로 하는 이야기를 사람을 펜터치 해놓은 것과 전혀 다른 붓터치 느낌으로 옛날 약간 붓터치로 그 라쿠고의 내용을 그림으로 위에다 동화책 그리듯이 그려주면서 극중국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중국으로 이 이야기를 묘사를 해놓으면서 라쿠고를 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라쿠고의 어떤 그 방식이나 뭐 목소리나 또는 뭐 빠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또 묘사하면서 되게 좀 이야기에 좀 약간 그것들을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작가는. 그래서 라쿠고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이 소재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되게 그 라쿠고를 묘사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라쿠고 이야기가 저는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네 재밌겠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라쿠고도 재밌을 수 있겠네. 약간 우리가 이제 전우인과 저랑 블루자이언트 때랑 똑같은 결인데 노래가 들린다 안 들린다 이 논쟁으로 음악이 안 들리는데 뭘 저걸 나는 그래서 블루자이언트 애니메이션도 재밌었다고 상상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안 들리는데 들린다 그러고 목소리를 내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느끼냐라는 입장에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건 동의. 작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독자가 연기하면서 봐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재밌게 보여주기 위해서 붓터치 같은 것도 막 넣고 그리고 보면은 캐릭터 표정도 되게 보면은 섹시한 캐릭터가 되는 그런 묘사 나옵니다. 작가에. 네. 그런 거 할 때와 그리고 이상한 노인네 할 때와 그리고 할멈 얘기할 때라 그리고 젊은 친구 뭐 그 라쿠고 그 안에서 얘기할 때 주인공들 표정도 내가 봤을 땐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작가가 표정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그런 지점에서 나도 재밌게 봤어요. 인정했으면 됐죠. 하지만 막 이렇게 라쿠고 그 자체로 내가 막 감동이 밀려오고 이러진 않는다. 근데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감동까지 밀렸다는 건 저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그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메달리스트 때랑 좀 생각을 해보면은 메달리스트 때는 제가 피겨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역동성이라는 게 그림에 묻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느껴졌어요. 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스핀을 돌고 이게 느껴지는데 이 작품은 잘 안 느껴져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도 느끼고 싶어. 나도 느끼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만화의 한계라기보다는 라쿠고의 한계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저랑 전우님이 예전에 같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유강미 구는 친구가 없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라쿠고가 그 만담이 되게 만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만담이라고 하죠. 주인공 유가미가 만담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만담 매니아라서. 실제로 만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담을 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계속 주요 소재죠. 네, 근데 이 라쿠고나 만담 같은 경우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그 라쿠고가들이 주로 쓰는 에피소드들, 레퍼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완무, 여기 나오는 사바하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유가미를 보면은 저희가 이 만담 장면을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만담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밌게 느끼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맞았어요. 거기서 묘사를 좀은 줄이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 아카네 이야기라는 것은 어쨌든 라쿠고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 라쿠고 장면 자체를 재미있게 보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라쿠고 안에 있는 어떤 수완무 이야기 자체나 사바하마 이야기 자체를 좀 잘 전달하고 그 이야기 자체도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만화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서 라쿠고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라쿠고 자체에 조금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둘 다 날 째려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의미들이 다빈님의 입을 통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심전심. 네. 그러니까 저는 라쿠고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라쿠고를 모르기 때문에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정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래서 나는 이게 빨리 애니가 나와야 된다.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애니를 나오게 만들겠다는 모든 의지가 작품에 다 보이고. 어쩔라나. 아니 왜냐면은 저는 지금도 전 만화라는 매체에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매체의 어떤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는 어느 정도 전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게 또 이제 오히려 저는 그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그 부분을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과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르죠. 애니는 다르니까. 그랬을 때 이게 지금의 경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좀 저는 안 들어요. 저는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이 애니가 나와야겠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라쿠고 그 자체가 묘사된 방식으로는 아카네 이야기는 충분히 그냥 그 라쿠고의 흥미를 가지고 관심 가질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라쿠고를 실제로 보러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라쿠고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왜냐면 유가미 거기서도 라쿠고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만담. 우리가 어차피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은 라쿠고였어요. 그죠? 맞아, 그거는 라쿠고예요. 혼자서 떠드는 거였으니까. 근데 유가미 군에서도 만담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들에. 만담꾼의 이야기들에. 왜냐면 유가미 군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유가미 군의 어떤 그 개그 스타일 자체가 약간 만담식이에요. 맞아요. 네, 말로 티키타카 하면서 약간 좀 되게 웃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이야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라쿠고 그 이야기 자체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카네 이야기라는 만화나 아카네라는 캐릭터는 조금은 좀 너무 약간 좀 무난하고 평범하다. 그게 없지. 역경이 잘 없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게 구조가 그냥 콩오보이 친미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가 자기한테 잘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에 동기부여가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넓은 편이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뭐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당연히 입문해서 당연 위로 가고 난 잘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이 라쿠고라는 매니악하고 사실은 뭐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좀 더 고민이나 딜레마나 이런 게 있을 법하잖아요. 그게 주인공은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캐릭터. 근데 이런 게 좀 되게 약간 단순하게 묘사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를 좀 하는 게 아카네의 약간 원수격인 아라카와 이쇼가 그죠.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사람 분량이 되게 적어요. 뒤로 그렇기도 하고 거의 안 나오잖아요. 카라쿠베에만 잠깐 나오고 이게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점프 만화 스타일이 오래 막 엄청 그 뭔가를 끌지 않잖아요. 그쵸. 12권. 뭐 저는 이게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면을 하더라고. 바로. 네, 맞아요. 대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당이 아니었네? 나름 되게 신념이 있고 좋은 사람이었잖아. 별로 그렇게 꼰대가 아니었잖아. 네. 약간 이 느낌이 또 바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미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빠를 자른 거야? 아니, 신념이 있었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신념이 있어서 잘랐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쉽게 가는 어떤 이야기의 저는 방식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건 뇌피셜인데 이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이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터치를 조금 고민을 덜 하고 내보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일단 너무 예쁘죠. 누가 봐도 이거는 애니화 될 수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소재의 다변화도 성공했죠. 그리고 연출을 해오는 것도 시원시원해서 요즘 만화 일본 망가 연출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다루고 있는 아까 그 라쿠고 할 때 보면은 말풍선도 다 다르고 네모 됐다가 동그라미 됐다가 구름 모양 됐다가 그 표정도 잘하고 편집하신 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하니까 편집부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된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거까지 너무 꼬매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요 정도면 됐지. 다른 것들로 뭐 볼거리가 많으니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우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절박함이 안 느껴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아야 후루도 오늘 나올 줄 알았어. 당연히 얘기해야죠. 나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내가 카드 캡처라 얘기하면 또 화낼까봐. 당연히 화내죠. 당연히 이게 사실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소재적으로. 맞아요. 일본의 전통 어떤 문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생경하고 근데 사실 일본 안에서도 그 막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치아후루의 이거랑 조금 전체적으로 다른 게 치아후루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캐릭터들도 되게 젊은 애들이고 어린 애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치아후루랑 이게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그거는 그래도 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팀의 어떤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건 좀 더 스포츠적이라는 거 이건 스포츠적이진 않다라는 거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죠. 예술에 가깝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치아후루는 그래도 이야기의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했고 고민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되게 그 주인공도 유쾌하고 활달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나 딜레마들 되게 많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팬들이 다 그걸 느낄 만큼 절절히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카네 이야기는 일단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고 주인공을 다 도와주고 맞아, 주인공 아카네한테 지금 악당이라고 할 만한 존재조차 지금 사실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더 새로운 악당 또 나올 건가? 악당이 너무 빨리 나와서 자기 고백을 해버렸어. 신년 때문에 잘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어떤 그 또 이제 비교 대상이 있다 보니까 더 약간 좀 더 그렇게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후루는 제가 볼 때 두고두고 화제될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카네 이야기는 아마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여요. 근데 인기는 있을 거야. 애니메이션 화도 되고. 근데 비교했을 때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많이 다른 게 그 지점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맨 처음에 치아야 후루가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게 네 꿈이 아니다. 그거는 너네 언니의 꿈이지 네 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출발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인공이 자기 언니가 일본 제일이 되는 게 꿈이야 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네 꿈을 찾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 꿈을 찾아서 되게 앞으로 돌진하는 이야기처럼 되는데 이 아카네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본 5권까지의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어떤 목적의식은 이 아카네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꿈이 정말 아카네의 꿈인가라고 하면은 그거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직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라쿠고 프로모션하는 만화 같아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만약에 뒤에 어떤 이 라쿠고를 하면서 아카네가 어떤 자기 안의 쇄신을 겪고 이게 정말 자기의 아빠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해서 시누치가 되고 싶다 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본 5권까지는 아직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꽤 더 나올 일도 없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거랑 덧붙여서 라쿠고는 어쨌든 이 라쿠고 무대가 공연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그 한 번 공연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만약에 맞아요. 아카네가 공연을 한다 하면 아카네한테 확 쏠리고 얘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주로 공연을 아카네가 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조연들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잘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외로 기억에 남는 애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없어. 저는 느꼈던 게 그 앞에 나와서 공연을 했던 사람 뭐 카이세이 카이세이나 그 카라쿠베라는 토너먼트에 나왔던 그 친구들 뭐 성우 지망생 그 현대극으로 개작했던 친구 그런 친구들은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아카네의 선배들 약간 같은 아라카 일문에서 배우고 있는 선배들은 캐릭터 디자인은 되게 재밌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이야기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무협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서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나의 레벨업을 위해서. 나의 그 문파에서 나의 그 사형? 위로 가기 위한 어떤 계단처럼 여겨지는 사형들. 네.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여러 명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나고 더 나아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욕심 자체가 그냥 어떤 점프식으로 인기를 얻는 정도의 표이지 않았을까. 그냥 이것도 어쨌든 점프 요새 편집부가 대부분 그런 식이잖아요. 인기 있을 만한 것들로 사실은 딱 그냥 가는 방식이잖아요. 뭔가 어떤 오리지널리티보다는 독창성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난하게 재밌는 만화지만 그것도 이제 라쿠고에 대한 어떤 점으로 생각하면 되게 독창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만화만의 어떤 소중하고 귀한 부분이 있냐? 그거는 라쿠고에서 온 거지. 라쿠고를 소개했다라는 점에서 온 거지. 이 만화만의 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캐릭터도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진 않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일부분은 서로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는 셋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작품을 다비님이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궁금해요.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 이 만화 5권 뒷표지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그 작가들이 본인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를 맡은 스에나가 유키가 라쿠고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라쿠고가를 취재를 하고 작화를 맡은 모에 타카마사가 요새라고 하는 어떤 라쿠고 실제 공연 같은 걸 취재한다라고 해서 분담 취재를 하는 걸로 본인들이 그 사실을 밝혔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히 이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3권쯤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어떤 점프 만화의 어떤 클래식한 토너먼트 그 천하들 무술 대회 같은 토너먼트가 카라쿠베라고 딱 있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카네가 뭘 시작하냐면 요새라고 하는 라쿠고 무대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진짜 짜잘한 뒤치다거리 선배들 뒤치다거리부터 이제 무대 뭐 나갈 수 있나 없나 뭐 귓동냥을 하니 많이 한 그러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라쿠고라는 문화의 디테일을 굉장히 그때부터 잘 보여주기 시작하고 완전 도제식이죠. 네, 완전 도제식이고 어머 이 세계도 참 꽉 막혀 있는 세계구나. 진짜 꽉 막혀 있구나. 네. 그거 그냥 완전 무협소설에서 맞아요, 똑같아.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5권에 나오는 분 중에 그 여류 란사이카 우라라라는 여류 라쿠고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그분 소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라쿠고도 이제 일본의 어떤 전통 공연과 같이 되게 예전부터 여자를 공연시키지 않았다. 근데 한 몇십 년 전부터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여자가 데뷔를 해서 이제 지금은 어떤 여자의 라쿠고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실화에 기반한 일본의 어떤 라쿠고의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라쿠고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라쿠고를 이해하고 라쿠고가 무엇인가를 어떤 직접 느끼지는 못해도 그 문화를 체험하는 지점에 있어서 되게 취재가 잘 되어 있고, 어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만화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판소리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이렇게 라쿠고라는 소재 가지고 어쨌든 자기네들 소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원들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또 이런 것들 더 많이 있겠죠. 일본에도 전통 어떤 뭐 여러 가지 놀이나 문화나. 뭐 저는 시아요루도 사실 처음 알았던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좀 발굴하거나 발견하거나 소재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죠. 좀 아쉽지 않나. 네.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까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일본도 어차피 인기 없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해서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해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소재로서 파악하는 발굴해내고 하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예전에 정년이라고. 그건 알죠. 근데 그 시대잖아. 꾹꾹.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편지도 그렇고 판소리를 다루게 되면은 자꾸 옛날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지금 현대 판소리가 아니라 그냥 옛날 그 시절의 판소리 이야기. 요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고 있나를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판소리나 지금의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들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소재들이 아직 좀 많이 발굴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 온스테이지에서 범 내려온다 확 떴을 때. 그렇죠. 그때도 나는 이런 게 나올 법도 우리나라 한데? 이미 배경들이 사실은 그런 거가 잘 될 만한 것들은 특히나 음악적으로는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 판소리를 그 해외에선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판소리 그들한테는 서커스처럼 들려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전통 음악이기도 한데 이게 다른 데서 비슷한 음악이 아예 없으니까 되게 유니크한 음악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판소리 한 사람들이 세계 투어를 다니지 우리나라에서 투어를 그쵸. 오히려 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관객들 만나는 게 더 반갑다라고 그때 이야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제가 갔던 그 공연이 그 이자람이라고 그 약간 젊으신 네. 판소리꾼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이 만나는 거에 좀 더 반감을 느낀다고. 근데 어쨌든 막 해외에 공연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사실은 더 본인 더 많이 이렇게 띄워주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소재로서 여러 가지 컨텐츠적인 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서 발견돼도 좋지 않을까. 뭐 만화에서도 어쨌든 꼭 판소리가 아니어도 좀 다룰 수 있지 많이 않을까? 있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만화 시장이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만화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는 지금 취재 만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너무 빨라서 취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런 맥락이 좀 많이 끊겨 있어서 이제 취재 만화가 다양성 만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네. 이 요즘 시절에는. 그런 다양성 만화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그 느낌인 거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작가가 혼자서 취재를 시키자니 그러니까 물론 창작이 수익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조사하고 작품까지 만드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이고 저는 이 작품이 그래서 우리가 그 귀멸의 칼날을 기점으로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고 그 전부터 시도되었던 점프에서 스토리텔링을 예전에 거에 비해서 많이 잘라내고 축약해서 사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림도 심플하게 만들고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카네 이야기 이 작품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2등급 젠자 스승과 제자가 그 사형들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었을 때도 좀 더 보여줬어도 됐고 그리고 뭐 앞에 견습 들어가기까지 과정도 조금은 더 절박한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넘어갔으면 이 아카네라는 캐릭터에 대한 드라마라도 우리 독자들이 쌓여 있으니까 뒤에 이 친구와 절규하는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슬램덩크의 대사 없이 절규하는 표정만 보여줘도 우리가 그 산왕전 마지막 보면서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초반에 하고 그 뒤에 이제 말하는 거 연출 지금처럼 했어도 훨씬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뺐다. 너무 축약하고 빼다 보니까 이 라카쿠라고 하고 있는 라쿠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쨌든 우리는 이 캐릭터에 집중해서 드라마를 쌓아서 이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힘든 연출인데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축약한 거 아닌가? 요즘의 트렌드에 맞춘다고 그건 좀 오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애니가 잘 나와서 애니로라도 애니에서 애니 감독이 내용을 좀 원작자한테 받아와서 너희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그러려니. 왜 이렇게 힘들어가세요 오늘? 아니, 저는 어쨌든 스탠스가 좀 스탠스가 반대니까. 저는 애니메이션화. 글쎄.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되게 나는 이게 애니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아니 애니메이션은 될 텐데 애니메이션화가 더 나을 것인가. 낫냐 안 낫냐를 떠나서 라쿠고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 그냥 그 느낌이. 라쿠고 심정 보세요. 그래서 그걸 찾아볼까 했는데 안 그래도 이거 보면서 내가 아까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난 이미 봐버렸잖아. 그래서 라쿠고를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볼까 했는데 그냥 안 봤어. 왜냐면 난 그냥 애니로 봐야겠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아카네 이야기를 좀 더 잘 즐기고 싶고 이제 막 입문하는 단계면은 나는 라쿠고 공연을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에 집중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좀 재밌게 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려니 세가네 유키 작가의 아카네 이야기 1권에서 5권까지 전자책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8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제 한 200명 정도 남았고요. 1000명은 그래도 올해 될 것 같아요. 올해 화만전 하기 전에 1000명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망가다는 지금 오늘이 7월이죠. 네. 그러면은 화만전 전에 녹음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할 게 있어요. 네. 뭐요? 이 아카네 이야기를 하다가 당연히 나도 그 아까 카드 캡처 그 뭐지? 치아후루. 네,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망가다에서요? 망가다에서? 네, 치아후루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녹음으로요? 네네네네. 대신 자신 있으세요? 대신에 텀을 좀 줘.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미 보셨어요? 다 봤으니까. 다 봤어요. 봤죠. 근데 본인만 50권을 보실 수 있으시면. 50권 보는 건 보면 되죠. 그건 간단한데. 근데 이제 시간을 줘서 한 연말쯤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전 좋아요. 있다. 전 너무 좋죠. 한 번은 털고 가야겠고 약간 평생 동안 계속 읽어가지고 넋두리 굿하듯이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데. 네. 다빈님한테 이게 뭔가 업보가 안 쌓이게 한 번은 해야겠다. 이왕 이런 작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면서 요즘 날씨도 너무 힘든데 여기까지 네.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우님. 요즘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날씨가 스콜로 비가 맞아요. 내렸다가 동남아처럼 내렸다가 쨍쨍했다 내렸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넘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장마가 아니고 우기라는 게 생긴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방송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